이상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꼭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어떤 운동이 내 체질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운동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건강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민 목 체질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운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퀴즈와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과 함께 본문 내용을 인용해서 본인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두 분을 추첨해서 36,000원 상당의 팔체질몰 속현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참고로 속현은 한방 소화제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위에 질문표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분들은 댓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을 미리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어민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자, 두 번째, 태어민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음양균형을 맞춰주는 운동은? 자, 세 번째, 태어민은 어느 계절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까? 이 계절에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태어민은. 자, 네 번째, 상체와 이 하체 중에서 더 많이 운동해야 하는 부위는? 자, 다섯 번째, 태어민에게 좋은 운동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다섯 가지 모두가 태어민 목체질 남자와 여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럼 첫째 주제인 태어민이 어떨 때 건강이 무너지는지부터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면 현재 여러분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태어민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대표적인 음체질이니 음이 강하고 양이 약합니다. 그래서 태어민 남자와 여자는 항상 양기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음기는 매우 강하거나 넘치겠죠. 이로 인해서 음양균형이 무너지고 이 영향으로 장부균형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즉, 음의 성질이 강한 최강장부인 간은 더욱더 강해지고 양적인 기를 주관하는 최약장부인 폐는 더욱 약해지고 맙니다. 그럼 여기저기 온갖 불편한 증상과 병증이 이때부터 쏟아지겠지요. 자,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음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면 당연히 이 체내의 음액인 수분과 습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몸이 붓고 부종이 생기고 때로는 모든 분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은 과도한 체중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음체질인 태어민 목양체질과 모음체질에게 음양 불균형이 생기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의 기운이 상승과 발산하면 이 음의 기운은 수령과 하강을 주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민 남자와 여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강해진 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의 흐름이 이 몸속 깊이 수렴되고 하강이 됩니다. 즉, 기의 흐름이 이 체내에서 정체되고 울체가 되어 밖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잘 돌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혈순환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음양균형을 맞추고 기혈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태어민 목양과 모음체들의 음양적 성격을 생각한다면 과도하게 넘치는 음액인 체내의 수분과 습을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음액에 해당하는 이 땀을 충분히 흘릴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음양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 체내 깊이 정체되고 울치되어 있던 기운이 땀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안팎으로 그리고 아래 위로 돌게 됩니다. 즉, 막혀있던 기혈순환이 활발하게 촉진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민 목체질은 몸이 무거울 때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 음양균형이 회복되고 기혈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땀을 흘렸을 때 또 흘릴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다면 태어민 목 체질이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체질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땀의 반응으로도 이렇게 체질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운동 대신에 땀만 흘리는 것도 도움이 될지 아닐지 말입니다. 당연히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혈순환도 훨씬 더 잘 되고 체력 단련까지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이 운동할 여건이 안 되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라도 자주 땀을 배출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태어민도 열태어민 모금 체질과 한태어민 목양 체질이 있는데 두 체질 모두 땀을 내는 운동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두 체질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땀을 내는 운동은 열태어민 모금 체질에게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금 체질은 비위가 좋아서 소화 흡수가 잘 되지만 불필요한 수분과 습을 배출해주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몸이 더 잘 붓고 살도 더 잘 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을 좀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이 모금 체질이. 자, 그럼 땀 흘리는 운동은 어떤 계절에 꼭 필요할까요? 어느 계절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태어민들은 가을과 겨울에 이 폐와 신장과 방광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호흡은 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피부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모공이 닫혀서 피부호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약한 폐에 부담이 가중되어 이 호흡기 전체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세포에서 발생한 찌꺼기는 이 신장만이 아니라 역시 피부로도 배출됩니다. 가을과 겨울에 이 모공이 닫히게 되면 신장 혼자서 노폐물을 처리해야 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모금 체질 열태어민은 이 시기에 신장과 방광에서 탈이 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 방광 상태가 안 좋았는데 가을에 땀을 제가 내라고 했더니만 땀을 충분히 내고 났는데 방광 상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군요. 자, 그래서 태어민 목 체질 비율이 매우 높은 북유럽인들은 겨울이 되면 이 사우나를 통해서 냉해진 몸을 데우고 피부의 땀구멍을 열어서 폐와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었던 것이죠. 핀란드 사우나라는 말이 그래서 정착이 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태어민 남자와 여자는 상체와 하체 중에서 어디를 더 많이 단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태어민 남자와 여자는 음중의 음체질이니 음의 부인 하체보다는 양에 해당하는 이 상체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상으로는 이 상체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겠죠. 근데 태어민 모금 체질은 대체로 소화 기능이 강합니다. 자, 목양 체질도 비록 비위가 차약 장부이지만 비위가 약한 다른 체질만큼 소화 기능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수렴적 성질이 강해서 이 전체 체형이 골고루 발달하기 때문에 이 상체 역시 빈약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체 운동에만 집중할 필요까지는 없고 조금 더 해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태어민에게 좋은 운동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태어민 남자와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법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든 땀을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운동으로는 에어로빅, 등산, 조깅 등이 있겠죠. 땀 흘리며 하는 등산은 이 부족해지기 쉬운 산소를 많이 흡입할 수 있고 이 호흡과 혈액순환을 자극해서 이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깅은 이 땀을 흘릴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는 하지만 이 지나치면 심장에 약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를 봐가며 페이스를 조절하기 바랍니다. 자, 또한 약한 이 심폐기능과 이 신장을 동시에 좋게 해주는 이 단전호흡도 태어민에게 매우 좋은 건강법입니다. 열태어민 모금 체질은 뼈를 주관하는 신장이 약하니 뼈에 힘이 실리는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수영하신 분들 있죠. 수영은 그러면 태어민에게 이로울까요? 수영은 음체질인 태어민이 물이라는 음의 공간에서 하는 운동이니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또 수영으로 이 피부가 서늘해지면 이 피부를
주관하고 피부와 연결되는 폐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냉해지면 체내 깊이 정체되고 울체되기 쉬운 기순환을 좀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영을 하면 좀 피곤해지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굳이 꼭 수영을 하고 자신다면 이 수영을 한 후에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다시 데워주는 것이, 이 몸을 데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약한 폐기가 소모되면서 기분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체질에 따라서 운동법도 달라야 한다 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음인 사례에서 보았듯이 체질에 따라서 운동 방식도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모든 운동이 체질을 불문하고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건강이 무너진 상태일 때는 운동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몸에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방송 내용 외에 이 태음인의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87나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태양인 운동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소양인 토체질과 소음인 수체질 운동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 모두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으로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